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시아 남녀단체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이 경기는 단순한 8강 진출을 결정하는 시합이 아닙니다. 이 한판 승부로 한국 여자 배드민턴이 명실상부한 우승 후보의 자격을 갖췄는지, 아니면 여전히 실력으로 그 가치를 증명해 보여야 하는 도전자인지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의 핵심에는 세계 랭킹 1위의 자리를 지키며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까지 모두 정복한 이름, 안세영이 굳건히 서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 한국이 말레이시아에 앞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체전의 승패는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니라 코트 위의 기세가 좌우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8강전의 경기 양상을 심도 있게 파헤쳐보고, 안세영 선수가 앞으로 맞붙게 될 경쟁자들은 누구이며, 과연 그녀가 한국팀을 아시아의 정상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 데이터와 전략적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스코어보드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아시아 남녀단체 배드민턴 선수권은 그저 하나의 지역 대회라는 의미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2026년에 열릴 토마스컵과 유버컵 본선행 티켓이 걸린 예선전의 성격을 띠기에 각 나라의 셈법과 전략이 가장 적나라하게 펼쳐지는 경쟁의 장입니다. 특히 여자 대표팀의 경우 아직 매듭짓지 못한 수건이 있습니다. 2020년과 2022년 2번 연속 결승에서 패하며 정상의 문턱에서 주저앉았던 기억, 그 아쉬움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이번 2026년 아시아 선수권은 그 미완의 스토리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한국이 보여준 행보는 명확했습니다. 일부 선수들을 쉬게 하며 전력을 조절한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은 최정예 멤버를 총동원했습니다. 이는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감수하고 오직 결과로 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즉, 이번 대회는 단순히 경험 축적을 위한 출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대회 시작부터 우승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계획을 짰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결정은 선수 명단을 어떻게 꾸리느냐의 차원을 넘어 대회 자체와 시즌 전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한국에게 2026년 아시아 선수권은 빽빽한 스케줄 속 하나의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대회를 발판 삼아 아시아 배드민턴의 패권을 장악하고 나아가 2026년 시즌 전체의 주도권을 한국 쪽으로 가져오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삼은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 주축 선수들의 컨디션을 관리하며 신예를 기용하는 장기적인 계획에 집중했고, 일본은 월드 투어 랭킹 포인트나 개인전 성적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경쟁국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타당한 판단을 내렸지만, 그로 인해 단체전 우승에 대한 절실함은 우리보다 옅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바로 그 지점을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안세영이라는 절대적인 중심을 축으로 하여 확실한 승리 공식을 구축했습니다. 제1단식을 붙박이로 삼고 김가은과 심유진을 유연하게 기용하며 안정감 있는 단식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이로써 상대가 어떤 오더를 들고 나오든 최소 2단식 경기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복식에서는 기존의 핵심 조합에만 얽매이지 않고 백하나와 김혜정, 그리고 공이용 등을 활용한 여러 가지 조합을 실전에서 테스트하며 전술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런 식의 선수 기용은 당장의 결과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을 감수하는 대신 실전을 통해 얻는 데이터와 경험의 가치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전략입니다. 선수 개인의 몸 상태나 조합 간의 시너지, 그리고 긴장되는 순간의 대처 능력 등을 실전 무대에서 직접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유버컵이나 다른 국제대회에서 상대팀이 분석하기에 한층 더 껄끄러운 팀으로 거듭나겠다는 계산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최정예 멤버를 총출동시킨 것은 단순히 이번 대회의 우승 트로피 하나만을 노린 선택이 아닙니다. 이번 아시아 선수권을 계기로 안세영 중심 체제를 공고히 다지고 다른 선수들과의 실력 차를 좁히는 동시에 복식에서의 전략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2026년 시즌 전체의 패권을 잡기 위한 큰 그림인 셈입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이라는 결과물과 팀의 성장이라는 과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아시아 배드민턴계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의 대결이 겉보기에는 비교적 손쉬운 상대로 여겨지는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복식조인 펄리탄과 티나, 무랄리타란이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고, 단식에서도 상위 랭커라고 할 만한 확실한 주축 선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력의 객관적인 지표만으로 판단한다면 한국이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단체전이란 개개인의 실력을 단순히 더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처럼 전력이 약세로 평가받는 팀은
2단식이나 3단식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들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적으로 압박감이 덜한 상황에서 젊은 선수들이 패기 넘치게 밀어붙인다면 승부의 흐름은 생각보다 복잡해질 수 있으며 이는 한국팀의 체력 안배와 집중력 유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 경기를 단순히 세 경기를 먼저 따내 끝내는 게임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기를 일찍 끝내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시합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이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심어주는 것입니다. 첫 단식 주자로 나서는 안세영이 기선을 제압해 안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이어지는 경기들 역시 소모적인 장기전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경기 템포를 조절하는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단식에서는 상대가 초반에 공격적으로 몰아붙일 때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받아치느냐가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선수들은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지구력과 경기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종종 보이므로 한국으로서는 초반에 무리하게 승부를 내기보다는 긴 랠리를 통해 상대방을 지치게 하고 공격 루트를 차단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지 눈앞의 한 경기를 이기기 위한 전술일 뿐만 아니라 다음 경기를 위해 선수들의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아끼려는 큰 그림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결국 말레이시아와의 경기는 얼마나 신속하게 마무리 짓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완벽하게 경기를 지배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만약 한국이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주도권을 한 번도 내주지 않으면서 단식과 복식에서 각자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낸다면 이 경기는 승패라는 결과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겁니다. 이는 안세영 한 명의 승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대표팀이 팀으로서 단체전을 운영하는 능력이 한 차원 더 성장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시험 무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단식 주자 안세영의 존재감은 단순한 승패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레차나 카루파 대방과의 경기는 표면적인 결과보다 그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기 힘든 승부에서 관건은 점수판이 아니라 경기 운영 방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안세영이 경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말레이시아 팀이 꺼내들 수 있는 전략의 폭이 현저히 좁아집니다. 그녀는 시작부터 강력한 공격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긴 랠리를 통해 상대방의 체력과 집중력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코트 뒤쪽으로 길게 셔틀콕을 보냈다가도 순간적으로 네트 앞에 공을 떨어뜨리며 상대를 끊임없이 앞뒤로 뛰게 만듭니다. 이러한 패턴 속에서 레차나 선수는 단순히 자신의 경기를 치르는 것을 넘어 팀 전체의 에너지를 대신 소모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셈입니다. 경기가 이런 식으로 전개되면 그 부담감은 코트 위의 선수를 넘어 말레이시아 벤치까지 그대로 전달됩니다. 첫 번째 단식 경기가 길어질수록 다음에 출전할 선수들은 반드시 만회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경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팀 경기에서 정신적인 안정감은 실력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변수가 되지만 안세영의 견고한 플레이는 상대에게 그러한 틈을 전혀 내주지 않습니다. 결국 말레이시아는 주도권을 잡고 공격을 시도하기보다는 수세에 몰려 방어적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안세영의 승리가 팀의 전체적인 전술 구성을 바꾼다는 점입니다. 첫 단식에서 승리를 확보하면 한국팀은 남은 경기를 훨씬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복식과 남은 단식 경기에서 선수들의 컨디션을 조절하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한국이 전체 대결의 판을 짜는 주도권을 쥐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단체전에서 안세영은 에이스 그 이상의 선수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1점을 가져오는 역할을 넘어 상대방의 계획 자체를 경기 시작 전에 무력하게 만드는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합니다. 첫 단식에서 안세영이 확보한 우위와 상대에게 가하는 압박은 말레이시아와의 대결 전체를 지배하는 기본 조건이 되며 그때부터 승부는 선수 개인의 기량 대결이 아닌 한국이 만들어 놓은 구도 속에서 진행됩니다. 전체적인 경기 양상을 살펴보면 한국이 구조적인 우위를 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든 것은 첫 번째 단식에서 시작됩니다. 안세영이 만들어낸 굳건한 리드는 경기 전체의 무게중심을 한국으로 가져오고 그 이후의 모든 경기는 이 유리한 구도 위에서 펼쳐집니다. 첫 단식을 가져가며 기세를 잡은 팀은 단체전 운영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는데 한국은 거의 모든 경기에서 이 공식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이 유리한 분위기는 첫 번째 복식 경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한국 여자 복식조의 진짜 무기는 세계 랭킹이나 힘이 아닌 네트 플레이를 지배하는 능력과 높은 전술적 이해도에 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네트 앞을 장악해 랠리의 완급을 조절하기 때문에
상대팀은 공격을 시도하기도 전에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레이시아로서는 복식 경기에서 어떻게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지만 네트 앞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어떤 시도든 오히려 위험 부담만 커지게 됩니다. 이처럼 첫 단식과 첫 복식에서 한국이 승기를 잡으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단식은 상대가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점수에서 밀리는 쪽은 승부를 빨리 보려는 짧은 랠리나 무리한 공격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는 실책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반면 한국은 차분하게 경기를 운영하면서 상대가 실책을 범하기를 기다리는 여유로운 입장에 서게 됩니다. 이 시점이 되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우위에 있는 쪽이 한국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한국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단체전 승리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경기를 풀어나갈 필요도 어느 한 선수에게 지나친 책임을 지울 필요도 없어집니다. 첫 경기에서 기선을 제압하고 복식에서 승기를 굳힌 뒤 남은 단식에서는 상대의 초조함을 역이용해 경기를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눈앞의 한 경기 승리를 넘어 대회 전체를 내다보며 체력을 안배하고 전술적 안정감까지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한국이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개개인의 기량 차이 때문만이 아니라 이처럼 경기 전체의 판을 그릴 수 있는 구조적인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안세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2026년의 그녀는 이미 다른 차원의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 시즌에 기록한 약 95%의 승률은 일시적인 좋은 컨디션을 넘어 오랫동안 최상의 기량을 꾸준히 유지해왔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경기를 이기는 방식에 있습니다. 예전에 안세영이 끈질긴 수비와 긴 랠리로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는 스타일이었다면 현재의 그녀는 결정적인 순간에 직접 승부를 결정짓는 능력까지 갖춘 선수로 거듭났습니다. 공격적인 플레이의 빈도가 확연히 증가했으며 중요한 포인트에서 주저없이 공격을 시도하면서 평균 경기 시간마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는 코트 위에서의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체력적인 부담은 최소화하는 가장 이상적인 경기 운영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공격 기술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제 상대팀에게 안세영은 플레이 스타일을 예측하거나 대비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선수가 되었습니다. 수비와 공격을 넘나드는 플레이가 자연스러워졌고 랠리 도중 예측 불가능하게 구사하는 드롭샷의 속도 조절은 상대의 모든 전술적 계산을 무너뜨립니다. 중국 매체에서 현재의 안세영을 두고 상대를 이기기 전에 상대의 전략부터 파괴한다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은 점수가 기록되기 전부터 이미 승부의 추가 한쪽으로 기운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영향력은 단체전에서 훨씬 더 막강해집니다. 특히 첫 단식에 나서는 안세영 한 명의 존재만으로도 상대팀 전체의 전략 구상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선수를 맞상대로 내보내도 뚜렷한 공략법이 없다는 사실이 상대에게는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이는 결국 소극적인 경기 운영과 심리적 위축으로 연결됩니다. 2026년의 안세영은 그저 강력한 선수를 넘어 상대방이 평범한 경기 계획조차 세우기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변수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안세영은 한 팀의 에이스라는 범주를 초월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녀의 플레이가 곧 경기의 양상과 틀을 만들고 대한민국 대표팀의 모든 전략은 그녀를 구심점으로 삼아 움직입니다. 과연 누가 안세영을 위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면 각국의 전력이 지닌 장단점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부터 짚어보자면 그들은 예로부터 강인한 체력과 탁월한 신체 능력을 갖춘 선수들을 꾸준히 배출해왔습니다. 긴 랠리에서 끝까지 버텨내는 지구력은 그들의 장기이지만 팀 경기 전체의 맥을 놓치거나 위기 상황에서 기민하게 전략을 바꾸는 노련미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세영처럼 경기 속도를 자유자재로 바꾸며 상대방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선수 앞에서는 그들의 강점이 되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태국은 단식에서만큼은 결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닙니다. 저돌적인 경기 운영과 대담한 공격은 순식간에 판을 뒤집을 잠재력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팀 대항전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복식에서의 경쟁력 부족이 팀 전체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인 문제로 남습니다. 단식에서 기선을 제압당하는 순간 팀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대폭 사라지며 이는 첫 단식 주자로 나서는 안세영이 가하는 엄청난 중압감과 그대로 맞물립니다. 따라서 태국의 돌풍은 일회성으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한편 영원한 맞수인 중국은 이번 대회에서 상황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호미점과 탄탄한 선수진은 분명 강점이지만 왕지이와 천위페이가 빠진 자리는 너무나도 큰 허점입니다. 그 두 선수는 단순히 기량이 뛰어난 것을 넘어
안세영의 독특한 경기 운영 방식을 직접 겪고 상대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피들의 성장 가능성은 무한하지만 안세영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는 전략적 믿음을 뒷받침할 만한 경험이나 정신적인 단단함은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일본 팀의 경우 팀워크와 전략의 정교함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철저한 사전 분석과 빈틈없는 경기 운영은 팀 경기에서 무서운 무기지만 유독 안세영에게만큼은 이 공식이 통하지 않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본 선수들이 추구하는 정석적인 플레이 스타일은 변화무쌍한 속도 조절과 지구전을 유도하는 안세영의 전략에 번번이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틀에 박힌 경기를 하려는 상대일수록 안세영에게는 더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 셈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답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현 시점에서 안세영을 연달아 제압할 만한 상대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한 번쯤은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같은 방법으로 그녀를 두세 번 연달아 무너뜨릴 수 있는 필승 전략은 아직 그 누구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안세영을 현 아시아 여자 배드민턴계의 표준이라 부르는 까닭입니다. 안세영은 이제 그저 이기는 선수를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배드민턴이라는 경기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점수 하나를 얻는 과정부터 한 세트를 이끌어가는 운영 방식, 나아가 팀 경기 전체의 판도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축으로 새롭게 짜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의 승패 여부보다 어떤 방식으로 승리하는지에 더 주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레이시아와의 경기는 단순한 테스트 매치가 아닙니다. 새로운 강자를 가늠해보거나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지 저울질하는 자리가 아니란 뜻입니다. 이것은 증명의 시간입니다. 안세영을 중심으로 구축된 대한민국 여자 배드민턴의 전략이 아시아 전체에 통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힘이 결국 정상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지금의 기세를 몰아 준결승과 결승 무대까지 오른다면 이는 단순히 한 명의 에이스 덕분이라고만 할 수 없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여자 배드민턴이 이제 누군가를 뒤쫓는 입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의 흐름과 판도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선도자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20년과 2022년 아쉽게 정상 문턱에서 주저앉았던 기억 또한 이 순간 완벽한 과거의 일이 되는 셈입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과연 이 팀은 최고의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가? 또한 그 영광의 길을 개척하는 선봉장은 누구인가? 지금까지의 과정이 그 해답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는 변함없이 단 하나의 이름이 존재합니다. 바로 안세영.